심각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이런 문제를 접해가지고 참 이게 아닌데 하는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 청소년 문제 하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죠. 주로 이제 언론에서 이런 TV나 신문에서 얘기하는 폭력 문제 말이에요. 또는 여러 가지 폐륜 같은 거 말이에요. 또는 여고생들에게는 혼전 임시라든가, 특히 지금은 좀 달라져서요. 한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자살률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청소년들입니다. 지금은 노인 자살이 많아졌어요. 이제 청소년이 뒤를 쳐졌는데, 그런 정도로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신문에 얘기를 하는 거를 청소년 문제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청소년 위기의 본질이 뭐냐?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그냥 언론에서 말하는 그런 문제만 가지고 청소년 문제로 생각하면은 이건 우리가 좀 잘못 짚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래서 좀 먼저 첫 시간에 현대 사회의 청소년 문제 그리고 또 상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 제1장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자 말한 대로 언론 보도에 이 청소년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정말 사회가 떠들썩합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가요? 일주일도 못 가서 그냥 사그라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그래서 그때그때 좀 사회적으로 떠들썩하다가 말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청소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청소년 문제를 조금 우리가 학문적으로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 처음에 보면은 정신의학적 측면, 심리적인 측면 여러 가지 한 5가지로 나눠서 청소년 문제를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정신의학 측면입니다. 청소년 문제란 본질적으로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정신질환은요, 과거보다 많이 지금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젊은 아이들도 완전히 정신이 좀 이상돼가지고, 그냥 행동적으로 이상하고, 또는 고에 소리 지르는 아이들도 있고, 많습니다. 이만큼 우리가 정신질환자가 많다는 겁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니콜라이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21세기는 병원에 말이에요. 병원에 침대를 말씀드리니까 병원에 누워있는 침대 95%를 정신질환자가 차지하게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게 지금 현실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병원자가 입원을 안 시켜서 그렇지, 가벼운 정신질환자들은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중증들만 지금 병원에 가 있잖아요. 지금 병원에 차고 넘칩니다. 그만큼 정신질환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먼저 우리가 청소년 문제, 청소년 위기를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다.